CPI는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겁니다. 물가가 또 떨어졌다라고 해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급하게 반등 안 나올 겁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뭐 59bp가 기정사실화인데 저는 차라리 지금부터는 이제 미세 조정이 좀 들어가야 된다. 이벤트 다 끝나고 그 다음 보자라고 하는 게 더 방향성이 잡히는 거 보고 움직이자. 그게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미국 시장 봐야죠. 네. 네. 아니 진짜 유니티 야 12% 막 11% 오르다가 야 드디어 이제 성장주들이 가는구나. 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저께랑 똑같네. 네. 아주 거대한 음봉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오늘 다 그랬어요. 미국 시장이. 네. 게다가 테슬라는 망하나요? 그러게요. 예. 테슬라의 추락이 끝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변심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예 저 회사 맨날 어디 가서 저 대표는 이것만 하더니 우리 임 대표님처럼 딱 중요하게 앉아서 파리로 뭐 가족분들과 함께 이렇게 딱 하는, 주주분들과 함께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이상한데 김치 사업한다고 가서 거기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네, 이게 되겠습니까? 김치 사업 하려 했더니 안 되겠네. 제가 전곡을 찔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어제 CPI죠. 네. CPI 발표되고 시장을 너무 세게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올 한 해 내내 당하다 보니까 아유 물가 언제 떨어져 그래서 이번에도 또 물가 떨어지는 신호가 나오다 보니까 우와 하고 시장을 또 너무 세게 했었어요. 네, 또 만약에 오늘 세게 했다가 지켰어도 또 약간 뭐 FOMC가 아니었다고 하게 되면 또 주춤주춤 거렸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을 한 번에 돌파하는 만한 재료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세부 사항들부터 보게 되면 안에 들어갔던 내용들 일단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뭐 거기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중고차 가격들이나 대부분 쪽이 떨어졌는데 더 중요한 거는 쉘터라고 하는 이제 부동산 가격 관련된 렌트빚 이쪽이 잘 안 떨어집니다. 이쪽은 여전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는데 이걸 잘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 급락하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CPI 발표 때 쪽은 계속 이제 고점을 찍고 CPI가 빠르게 떨어지는데 일조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나왔던 항목 중에서 뭐 에너지나 음식 관련된 쪽도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피부로 와닿는 쪽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좀 특이 항목, 그러니까 뭐 내구재 관련된 쪽은 빨리 떨어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쪽들은 여전히 유지는 하지만 고점은 찍었다라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CPI는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물가를 바라보면서 아우 물가 올라가니까 연준이 강하게 나올 거야 하는 요 관계 이제 잊으셔야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이제 아마 저희가 CPI 보고 아우 0.1, 0.2 조금 더 올라갔네, 더 빠졌네 이거 가지고는 이제 한동안 이제 시장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음에 물가가 또 떨어졌다라고 해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급하게 반등 안 나올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젠 미국도 지금 물가 수준 이 부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이쪽은 그냥 생각보다 좀 잘 나왔네 그러다 보니까 좀 사볼까 하다가 다 물렸죠. 오늘 아침에 샀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관심이 다 거기로 가 있어요. 지금 내년에 대한 경기.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올 것이냐 말 것. 오긴 오겠죠. 오는데 둔화 정도로 해서 그냥 둥그스름하게 이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뭔가 쇼킹한 이 금리를 막 올린 것 때문에 이런 것들도 흔들리네. 이런 것들도 무너지네. 라고 할 정도의 타격기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바뀔 겁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눈치만 보는 상황들 이게 좀 많이 펼쳐지는데 뭐 신호만 나온다 그러면 또 출렁출렁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런 변화들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기업들 실적이고 네. 이게 지금 버틸 수 있겠느냐 지금 수준을 이런 상황으로 보는데 내일 또 FOMC죠. 그럼 또 내일도 이런 변화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는 와 하고 미국 시장은 환호했다가 잠깐만 내일 FOMC야.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할아버님께서 이만한 또 우리 민 대표님 잘 쓰시는 거 뿅망치를 들고 나와서 아니 네. 잘 쓰지는 않았죠. 한 번도 쓴 적은 없어요. 그 팩트를 그 하시면 안 되지. 가상의 뿅망치가 생각나가지고 예. 마음으로는 네. 마음으로 한 수만 대 맞았습니다 저도. 네. 근데 니네
너무 지금 오버하고 있어. 자, 잠깐만 기다려봐. 어디 있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뿅 할 수 있는 또 이런 부담감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일 또 FOMC 회의에서 챙겨봐야 될 거 많습니다. 이런 점도표 나오는 달이고 그렇죠. 거기다가 또 파월 의장 어떤 얘기하는지 또 봐야 되고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잠깐 어제 브레이크 걸은 거죠. 그런 쪽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일단 이벤트 끝나고 보는 게 맞는데 그만큼 지금 속도 조절 얘기를 맨 처음 한 만큼 그에 따른 연장선상으로 내일 시장에서 받아주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너무 기대 가지면은 따라와 이러면서 혼난다 뭐 이렇게 나올지.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속도 조절로 이게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것이냐, 네. 그 다음에 아니면 그 꺾였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이 인플레이션 심리가 기대 네. 심리가 또 살아나면 안 되니까 뭐 주가 올릴 이유는 없잖아요. 연준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먼저 인플레이션 심리 죽이는 거니까. 네. 그 좀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50bp 인상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25bp 하고 그러면 시장이 하고 막 환호하는데 거기다가 찬물을 싹 부을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50 할 수도 있어. 뭐 안 그런 좋으면. 뉘앙스라든가 이게 조절을 한다고 해서 끝인 줄 알지 이러면서 뭐 꾸준히 계속 올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50bp가 기정사실화인데 저는 차라리 지금부터는 이제 미세 조정이 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속도 조절도 같이 하면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좀 경제를 원래 연준이 경제 생각하는 건 없습니다. 뭐 경기 생각하고 이런 건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만큼 올렸기 때문에 좀 조정으로 좀 잘 보면서 이렇게 좀 대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맞지 않나 싶은데 모르죠. 또 저는 한국 사람이고 그분들은 위대한 연준 위원님들이시고 이제 12분이 또 쫙 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나올 텐데 중요한 거는 아마 그렇다고 뭐 약간 좀 혼재가 많이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러니까 약간 좀 매파적인 분위기, 비둘기파전 분위기 막 섞여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그 터미널 레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예상은 한 뭐 계속 올라옵니다. 여름 때에서 한 4.4, 4.6 되는데 이번에는 5%대 이상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바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어떤 거는 약간 또 속도 조절한다고 생각되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부분들. 근데 그래도 정도표 뜯어보다 보니까 어차피 또 수준은 올라갔네? 그럼 또 매파적인 부분들 막 돼 있다 보니까 내일 시장의 일 반응이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갈 것이냐. 이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성장주들의 움직임이 네. 내일 어떻게 나오는지가 결국 그 시장의 심리를 좀 보여주는 어떤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성장주들이 네. 중소형 성장주들의 그 시작에서의 기대감과 그리고 장 마감 후에 꼬꾸라진 모습 네. 이게 시장의 정말 불안감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딱 그 빅스 지수가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는데 빅스는 같이 올라갑니다. 이게 되게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차피 이제 빅스 지수 자체는 옵션 변동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양방으로 사자 뭐 이런 것들 나오다 보니까 다 방향성은 잘 모르겠고 시장이 변동폭 커진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오늘자로 보게 되면 일단 빅스 지수가 약간 데드 크로스 비슷하게 좀 하방으로 자리를 잡는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시장에서 방향성을 위쪽으로는 열려둘 수 있는데 또 빅스만 믿고 또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결론적으로는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반응은 하겠죠. 근데 한 단계 뭐 레벨업 시켜서 또 2380, 90 정도까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오늘 내일 FOMC가 무조건 좋을 거야라고 해서 대응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벤트 다 끝나고 그 다음 보자라고 하는 게 더 방향성이 잡히는 거 보고 움직이자. 그게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준점 안에서 일단 요 55일선 안에서 위쪽으로 확 분출을 했다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2, 3일 안에 지금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박스권 상단부 그리고 박스권 하단부 여기 지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갇혀가지고 제대로 못 움직이고 있는데
FMC에서 보여주는 결과 가지고는 이게 좀 확인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이 돌파하게 되면 좀 랠리가 더 나오겠죠. 근데 또다시 이 안쪽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또 고민이 필요합니다. 연말 랠리건 뭐건 이게 지금 계속 그 자리네 이렇게 들어올 것 같고 그러면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거의 자리가 지금 비슷합니다. 나스닥과 거의 비슷한 자리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하나, 둘, 셋, 넷 오늘 5번째입니다. 3일 안쪽에서 돌아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일주일 내내 여기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썩 좋지는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올라갈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탈할 수가 있는데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만 가지고 해석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잘 지지했다. 그 다음엔 뭐 이거에 대한 변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아침 파월의 입에 달렸다. 결론은. 그렇겠죠. 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FMC나 뭐 파월의장 연설할 때마다 저희가 느끼는 건 그겁니다. 다 이제 시작하는 거 보고 안경 고치시고 아이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장이 어떻게 가나. 네, 루이 뭐 여기 나오면서 시장 방향이 어떻게 가나.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시장 가운데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네, 시장은 됐고, 네. 네, 종목에 집중하자. 뭐 어차피 시장 따라서 뭐 곧버스 사실 것도 아니고 레버리지 사실 것도 아니면 저희는 뭐 이제 종목 봐야죠. 네, 그런데 종목도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종목 보면서 느끼는 거는 와 엄청 빨라요 종목의 스타일들이. 어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와 중국 쪽이 대세다 그러면서 중국 소비 좀 막 가다가 어제 CJ 보세요. 그냥 한 방에 우르르 맞더니 또 주춤하죠. 근데 어제 중국 컨텐츠 관련된 쪽 좀 매매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럴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 CJV가 급락하니까 고점에서 이게 한번 확 맞다 보니까 요때 나왔던 수급 잘 보시게 되면 요렇습니다. 근데 좀 작은 종목 쪽에서 좀 큰 종목 쪽에서 만약에 CJ ENM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요렇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은 어제 CJ ENM 버텼거든요. 뭐가 들어오냐면 기관이 받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관이 참 그래요. 그냥 저희가 기관 계신 분 없죠 여긴. 네, 네. 좀 이따 올 거예요, 민 팀장. 아이고 이제 이러면 안 되죠. 예, 네. 반성하셔야 돼요, 솔직히. 이게 뭐 시장을 이렇게 만드는 주체들이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2차 전지에서 우르르 팔았어요. 너도 팔아, 나도 팔아. 그냥 자 줄여버려, 같이 줄여. 내년 뭐 잘 모르겠고 그냥 지금 빠지니까 밀어. 그럼 자금 남았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내년 전방 또 모르겠고 지금 야 어디 움직여? 보다 보니까 그래 컨텐츠 중국 소비 가자 우르르 또 일로 가고. 근데 CGV는 뭐 솔직히 CJCGV가 12만에 12 조심해요. 욕 같아가지고. CGV 네, 이게 여기서 CGV가 나옵니다 또. 네. 근데 이게 영구 CGV 쪽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상환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격들이 22,000원대부터 있어요. 물론 금액만 보면은 뭐 2,200억, 4,000억까지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시총이 1조가 안 되는 1조대다 보니까 우와 이렇게 큰 물량 하는데 이거 가격대 올라가기까지 시간 걸리고 거기다가 또 그러니까 이 정도 와야 전환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미리 때려버리고 있어요. 그냥 그 기사 나오니까 불안해. 그냥 일단 정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를 갖다가 요리조리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패거리들이 일진 형님들이 네. 들어와 우리 쪽에 안 들어오면은 너 고생할 텐데 이러면서 우르르 몰려달리는 이 느낌. 이게 무슨 시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주도했던 섹터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마다 이게 특징인 줄 알고 저희가 막 또 앵무새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심정들. 이게 시장입니까? 네, 좀 그렇습니다. 근데 따라가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욕은 하면서도 따라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네, 하여튼간 욕 안 하고 따라가야지. 기관분들 어디 계세요? 네, 얼른 오세요. 네, 그래서 이런 쪽이 지금 나오는 특징이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또 종목 중에서 원래는 제가 제약주 막 이런 거 움직일 때 네. 중국 관련된 쪽에서 원래는 한미약품이 맞다. 근데 3조짜리 움직일까 싶은데 움직이네요. 진짜 좋은 모습이네요. 저 네. 차트가 급등주 차트인데.
근데 또 한미약품이에요. 저희가 또 과거에 좀 간다 싶어서 와 환호하게 되면 이런 거 한 번씩 맞는 거. 이게 또 무슨 뭐 임상 갔는데 결과가 제대로 안 그러니까 나왔네. 그 회사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도 없습니다, 솔직히. 어. 네, 그래서 매매는 정말 못하겠던 회사인데 그런 거 가지고 또 제약 좀 하고 움직이는데 무사, 니네 무사. 우리 그래도 그나마 한미가 낫지 않아? 그래, 가자 하니까 또 한미로 붙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약주 쪽에서 유럽의 항생제 쇼티지가 나오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에너지가 부족해서 지금 감기. 네, 그러니까 유럽의 공장 가동률이 지금 다 5, 60%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에너지 가격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야 여기서 공장 돌려봐야 이거 뭐 마진이나 남어? 재고도 쌓여 있고. 그것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근데 이런 쪽은 쇼티지하다 보니까 빨리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도 안 돌립니다. 왜냐하면은 가격 인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이런 쪽 의약 쪽이다 보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 좀 틀어잡고 있고, 근데 생각했던 것만큼 그대로 가격 못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마 이런 쪽에서 거기다 중국도 우리도 지금 뭐 8만 명, 10만 명 이렇게 올라가려고 확진자 나오고 있는데 수출하지 마 원료물질 우리가 해결해. 그러면은 이쪽에 다 쇼티지가 나올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뭐 경기 방어주 이거는 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놓고 경기 방어주네 뭐 이러고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단기적으로는 아마 제약주를 바라보는 게 좀 올라왔는데 시장이 반등한다. 그러면 이것도 소멸될 수가 있겠죠. 근데 요 내용들은 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리오프닝 갔었을 때 확진자가 보통 저희가 폭증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반영하게 되면 좀 갈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쪽이 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기 차익 매물 바꾸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는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제약주 쪽에서 종목들 막 움직이는데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실적이나 체력 대비해서 좀 덜 간 종목들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동국제약이 덜 갔다라는 생각이고요. 지난번에서도 잠깐 언급은 드렸지만은 되게 무거워요. 근데 박스권 갈 듯 말 듯 이 자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뭐 그래서 항생제 관련된 뭐 원료 화일약품 같은 경우가 어제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말이 안 됩니다. 이 종목이 상한가 들어간다는 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화재가 났어요. 화재 나가지고 공장 가동 떨어진다라고 얘기 나왔던 때가 이때였나 그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래놓고 상한가 들어가요. 야. 원료의약품이다 이러면서 말이 됩니까 이게? 차라리 그나마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락이 들어가는 건 그나마 이해를 합니다. 뭐 실적 이런 거 떠나가지고. 근데 화일약품이 들어가는 건 공장 화재 났는데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냥 그 속설을 안 믿으시는군요. 불나면 몇 년간 떼돈이 들어온다. 보상 이제 화재보험 보상. 네. 아니 그런 것도 있고 네. 빨간색. 그렇군요. 네. 나는 아니 그 보통 네. 그 어디 가게나 건물 불나면 이제 대운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네. 근데 아니 어떻게라도 찾아봐야지 이유를. 그렇습니다. 참 이제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심정인데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쪽이나 상대적으로 현대약품도 저희가 그냥 아는 거 대비해서는 실적이나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연간 실적으로는 부진했다가 분기 실적 빠르게 개선되는 쪽입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이런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 변화는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유가가 다시 75달러대로 올라옵니다. 그동안에 좀 위축됐던 종합상사 이런 것들도 다시 움직일 때가 됐다라는 쪽에서 중국 리오프닝 하게 되면 원자재 수요 또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이런 쪽에서 많이 쉬었던 동향들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어제 움직였던 게 뭐 LX 인터내셔널 이것도 오랜만에 움직이는 것 같고요. 참 횡보하다가 이제 첫 움직임 이런 거나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오래 횡보했기 때문에 변화가 좀 나오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이런 변화들을 갖고 있다라는 쪽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조선 쪽인데 또 오랜만에 조선도 또 올라와요. 그래서 저게 뭐 이거 믿어도 돼 말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현대미포조선 어제 또 참
이렇게 만들고 저 밑에서 진짜 아니 근데 네. 조선 우리 올랐던 이유가 LNG선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이 네. 다시 또 뭐 50몇 척인가 또 가져갔다고. 그래서 중국하고 하면 이제 가격 경쟁 벌어지면 또 재미없어지는데 조선주. 또 이것도 예전에 LCD 그런 그 업황 나오는 거 아니냐 싶은데 이번에 발단이 그 STX 대련 쪽에 이거 인수하다 보니까 기술 그대로 가져갔다라는 쪽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기술 가져가서 그대로 이용해서 차용해서 그대로 간다. 뭐 50몇 척. 왜냐면 급하다 보니까 중국 쪽에 맡기는 거예요. 알거든요. 중국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근데 지난 요 공장 인수에서 좀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또 아직까지 못 따라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30년까지 620대인가가 이제 발주를 해야 될 걸로 전망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247대 지금 수주 받았거든요. 척이라고 하잖아요, 배는. 어디 그 엄청난 돈 몇 천억짜리를 갖다가 몇 천만 원짜리 차에다가 비유를 해. Hello, I'm 처. 네. 작적 이러면 곤란해. 네. 네. 그래서 또 척하고 알아놨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우리 한국이 조선사 하나당 20척 만들 능력이 됩니다. 네. 그럼 연간 그렇게 되면은 합치게 되면 60척이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 5년치는 더 받을 수 있거든요. 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받은 거는. 풀입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 개선 속도나 이런 거 보고 움직일 텐데 이 정도로 보게 되면 또 다시 고기는 유가 따라서 움직이는 스타일이 많다 보니까 들어올 때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조선기자재는 괜찮은데 HDSD 엔진 이것도 지지 잘하고 이제 움직이는데 최근에 수주 동향들 쭉 보게 되면은 수주 쭉 올라옵니다. 뭐 지금도 보니까 1,470억 뭐 수주 계속 쭉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런 거는 이제 돌아갈 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런 쪽에서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 쪽이죠. 네. 네, 기자재 쪽 돌아가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조선주 기자재가 이렇게 또 가면 또 피팅 관련해서도 또 좋아지지 아유, 않나요? 네, 그쪽도 움직여야겠죠. 지금 근데 이제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성광밴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거 보면은 기관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얘들 빠져나가는 이유 뻔해요. 올해 월봉 볼까요? 올해 월봉 보게 되면은 좀 올랐네. 뭐 갖고 있어? 이거 갖고 있어 떡이 나와. 수익 난 거 좀 팔자. 그렇습니다. 2차 전지도 왜 파느냐? 수익 났어. 올해 기준으로. 그러니까 정리할 거 정리하고 새로운 거 뭐 단타치로 쭉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올해 클로징 하려고. 그리고 단타차 치고 이제 내년 갔는데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성장하는 거 뭐야? 그러면 그래도 2차 전지인데 또 들어오겠죠. 이런 류입니다. 맨날 이래 왔습니다. 얘네들은. 기관 도착했어요. 네. 제가 가서 따지고 네, 퇴근하겠습니다. 네. 아니 기관이 저 마음에 각오를 할 시간은 주셔야지. 먼저 막 하면 이상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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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어디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뭐 열리는 대로, 마음이 대로. 가는 대로. 그러니까 뭐 걱정이 되는 게 우리도 정강 후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는 미국 시장 올랐으니까 딱 움직이다가 FOMC네. 그러면은 멈추겠죠. 그러면서 또 종목들이 움직일 텐데 오늘 어떤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까는 다 그분들의 뜻대로, 저분들의 뜻대로. 네. 저분의 뜻대로. 네.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아서 다시 뭐 또 리오프닝으로 가느냐 뭐 그거는 눈치 봐야죠. 네, 눈치 게임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오늘 시장 오늘 우리 김인수 대표께서 이렇게 고르신 그 섹터 주식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내일은 피팅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저 좀 피트니스 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배가 요즘에 네. 해봐요. 일단 해봐요. 필라테스. 우리 필라테스의 세계로 웰컴 투. 그냥 우리 셋이서 그 요가복 입고 합시다. 필라테스 복 아저씨 입고. 셋이 배 불룩 나와가지고 막 정말 흉합니다. 세 다리 이러면서 막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